여러분께 아주 사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저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밤새 뒤척이셨나요? 오른쪽으로 웅크리고 주무셨나요? 아니면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멍하니 있다가 잠드셨나요? 만약 마지막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셨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께 조금 불편하고 어쩌면 섬뜩할 수도 있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앉아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는 독성 쓰레기가 가득 차오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고 그들의 MRI 사진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두려움을 들으면서 제의학적 관점을 송두리째 바꾼 근본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 들매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운이 나빠서 걸리는 병도 아닙니다. 치매는 발표 뇌 속 쓰레기 발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은 이 쓰레기가 바로 여러분이 자는 동안 집중적으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약회사나 의료계를 번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과 전문의 최성훈입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숨은 자세의 비밀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들이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세가 아니라 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향후 10년 내 건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느냐, 아니면 90세까지 총명함을 유지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하룻밤 사이에 뇌를 25% 더 깨끗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자세를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치매의 진짜 원인. 여러분은 치매가 정확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치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저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비극일까요? 유전자에 새겨져 있어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같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치매는 물리적인 메커니즘, 즉 뇌 속의 쓰레기가 축적되면서 시작됩니다. 이 쓰레기의 과학적 이름은 발표 베타 아밀로이드, 베타 에멀로이드, 발표입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처럼 들리겠지만 기억력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뇌세포가 에너지를 태울 때 생성되는 부산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고성능 스포츠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면 연료를 태워 움직임을 만들지만 동시에 배기가스도 만들어냅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모든 활동이 대사 연료를 태우고 화학적 찌꺼기를 남깁니다. 문제는 찌꺼기 자체가 아닙니다. 그 찌꺼기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할 때가 문제입니다. 만약 자동차 배기관이 감자로 꽉 막혀서 배기가스가 엔진 안으로 역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은 결국 숨이 막혀 망가지겠죠? 막힌 자동차 배기관 이미지. 여러분의 뇌도 똑같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면 끈적한 플라크를 형성해 신경세포 사이의 전기 신호를 차단합니다. 말 그대로 마음의 회로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게 있습니다. 이 쓰레기는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손가락을 베렸을 때 씻어내지 않으면 빨갛게 붓고 곱는 것처럼 이 노폐물은 연약한 뇌 조직을 자극합니다. 신경세포를 공격하고 결국 죽여버립니다. 파괴의 순서는 구체적이고 비극적입니다. 가장 먼저 해마, 히포캠퍼스를 타격합니다. 이곳은 기억의 관제탑입니다. 점심에 뭘 먹었는지 잊어버립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애 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열쇠를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은 전두랍, 프론텔 로브으로 퍼집니다. 인격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화를 잘 내게 되고 잘못된 금융 결정을 내리거나 의욕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측두랍, 템퍼렐 로브에 도달합니다. 언어 능력이 무너집니다.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발음이 어눌해집니다. 이것이 치매의 민낯입니다. 매일 MRI와 PT 사진을 보는 신경과 의사로서 저는 치매 환자들의 뇌 곳곳에 박힌 하얀 점들을 봅니다. 그게 바로 쓰레기입니다. 건강한 뇌 사진은 깨끗하고 어둡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침의 내는 마치 절대 닫히지 않는 더러운 창문처럼 하얀 플라크로 얼룩져 있습니다. 파트 2. 글림프 시스템, 뇌의 청소부. 제 환자들이 가장 충격받는 부분이 락이입니다. 이 쓰레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40대, 50대부터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할 때부터 조롱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희망입니다. 이 쓰레기는 청소될 수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오직 여러분이 잠을 잘 때입니다. 서울대학교와 하버드 의대의 기념비적인 공동 연구에 따르면 베타 아밀로이드는 치매 진단을 받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이미 쌓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60세라면 40세부터 시작된 겁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릴 때쯤엔 이미 뇌세포의 30%가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보다 예방이 100배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비싼 약이 필요할까요? 수술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답은 여러분의 수면 자세에 있습니다. 과학은 단순히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폐물 배출량을 25%나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글림프 시스템, 글림페틱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몸의 독소를 빼주는 림프 시스템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십 년간 의사들은 뇌에는 청소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2013년 로체스터 대학 연구진은 노벨상감인 발견을 해냈습니다. 바로 발표 글림프 시스템 발표이라 불리는 뇌 속에 숨겨진 하수관을 찾아낸 것입니다. 글림프 시스템이 뇌 노폐물을 청소하는 이미지. 이 기적 같은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세포가 실제로 수축합니다. 약 10%에서 15%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세포 사이에 물리적인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때 맑은 물 같은 발표 내척수액, CSF, 이 고압 호수처럼 그 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것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씻어냅니다. 대사 독소를 정맥으로 씻어내고 이것들은 간과 신장으로 운반되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기적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세척 시간입니다. 매일 밤 벌어지는 청소 작업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오직 발표 깊은 잠, N3 단계, 발표에서만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청소부는 나타나지 않고 쓰레기는 뇌에 그대로 남습니다. 파트 3. 나쁜 자세 vs. 황금 자세. 자, 여기서 자세가 중요해집니다. 중력은 저 내척수액이 흐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어떻게 눕느냐에 따라 청소 효율이 발표 30% 발표까지 차이가 납니다. 위험한 자세들. 1. 천장을 보고 눕는 자세. 정자세 많은 분이 이걸 편하게 느끼실 겁니다. 허리에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뇌에게는 재앙입니다. 중력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똑바로 누워있으면 내척수액의 흐름이 정체됩니다. 중력을 거슬러 효율적으로 순환하지 못합니다. 쓰레기가 씻겨 나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게다가 이 자세는 혀가 뒤로 말려 기도를 막기 쉽고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여 뇌세포를 더욱 파괴합니다. 2.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 똑바로 눕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고? 해부학적 구조 때문입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간이 눌리고 이장의 이치 때문에 유산 역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소화기관이 힘들거나 속쓰림이 생기면 몸은 낮은 단계의 스트레스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뇌 청소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N3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기 어려워집니다. 황금 자세,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 연구 결과,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뇌 청소 효율을 30% 가까이 높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반드시 왼쪽으로 누워야 합니다. 바디필로우를 안고 왼쪽으로 누워 자는 사람의 이미지. 왜 왼쪽일까요? 3가지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최적화된 유체락학, 최첨단 MRI 촬영 결과, 왼쪽으로 누웠을 때 내척수액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뇌의 구조와 중력의 방향이 노폐물을 배출구로 쏟아버리기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소화 및 림프 건강, 이장과 췌장은 자연적으로 몸의 왼쪽에 위치합니다.
N쪽으로 누우면 중략의 도움으로 음식물이 소화관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또한 림프 배수의 중요한 비장의 활동도 돕습니다. 속이 편해야 뇌도 깨끗해집니다. 숙면 유도. N쪽 자세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정맥인 하대정맥, 척추 오른쪽의 위치의 압박을 풀어줍니다. 이 고속도로를 뚫어주면 심장이 피를 뿜어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심장의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몸이 더 빨리 이완되고 청소가 일어나는 N3 단계로 깊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파트 4. 증거와 실천 프로토콜. 의심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최 선생님, 고작 자세 하나 바꾼다고 치매를 막는다고? 그 의심,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작은 실험을 했습니다. 뇌가 뚜렷하고 호소하거나 경미한 기억력 문제를 겪는 환자 30명을 모았습니다. 반은 평소대로 자게 했고, 나머지 반은 딱 3일 동안 철저하게 N쪽으로 자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N쪽으로 잔 그룹은 기억력, 집중력, 언어 능력에 대한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가 12% 상승했습니다. 단 72시간 만에요. 환자들은 마치 안개가 걷힌 것처럼 머리가 맑아진 채로 깼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망설임 없이 기억해냈습니다. 3단계 뇌 디톡스 프로토콜. 이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N쪽으로 자려고 노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1단계, 황금 자세 고정하기. 자다 보면 당연히 뒤척이게 됩니다. 이걸 고치려면 발표 바디필로우, 죽부인이나 긴 베개, 발표가 필요합니다. 비쌀 필요 없습니다. 긴 베개를 등 뒤에 받쳐서 다시 똑바로 눕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그리고 앞쪽으로도 베개를 하나 안고 주무세요. 팔이 머리 밑으로 들어가는 것, 혈액순환을 막고 팔 저림을 유발함을 막아줍니다. 적응하는 데 일주일 정도 걸리지만 버티십시오. 몸이 적응할 겁니다. 2단계, 수면 방해꾼 제거하기. 밤새 N쪽으로 누워있어도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청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크린 금지.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죽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끄십시오. 술 금지. 정말 중요합니다. 술은 기절하게 만들지만 N3 깊은 수면을 차단합니다. 저녁 술은 뇌에 쓰레기를 들이붓고는 청소부가 못 들어오게 문을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온도. 방을 시원하게 18에서 20도 유지하십시오. 더운 방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3단계, 황금 식단. 저녁 루틴, 수면 생체화학을 돕는 3가지입니다. 아보카도와 호두, 신경계를 이완시키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타트체리 주스, 천연 수면제입니다.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을 40분이나 늘려줍니다. 따뜻한 우유, 할머니 말씀이 옳았습니다. 트립토판이 들어있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오늘 밤 타임라인. 잠들기 1시간 전, 타트체리 주스 한 잔과 호두 몇 알을 드세요.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우유를 조금 마십니다. 취침 시간, 불을 끄고 N쪽으로 눕고 바디필로우를 안으세요. 결론, 회복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72세에 은퇴한 교사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천장을 보고 똑바로 주무셨습니다. 그게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셨죠. 60대 중반이 되자 심각한 브레인 포그, 뇌 안개가 찾아왔습니다.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열쇠를 잃어버리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결국 경도인지장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매로 가는 바로 전 단계죠. 그분은 겁에 질려 저를 찾아왔습니다. 최 선생님,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잊고 싶지 않아요. 그는 이 프로토콜을 즉시 시작했습니다. 바디필로우를 샀고 체리 주스를 마셨고 N쪽으로 자는 것에 전념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웃으며 제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머리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운 것 같습니다. 2달 뒤 깜빡하는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았고 다시 소설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마법의 약을 먹은 게 아닙니다. 비싼 뇌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습관을 바꿨을 뿐입니다. 중요한 당부 말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절대로 끊지 마십시오. 이 조언은 예방과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또한 심한 수면 무호흡증, 심부전,
혹은 상체를 높여야 하는 심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자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생각. 잠은 인생의 일시 정지 버튼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구조 활동입니다. 오늘 밤 자리에 누울 때 이 영상을 기억하십시오. 왼쪽으로 돌아 누우세요. 베개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뇌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친구나 가족에게 이 링크를 보내는 건 단순한 공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미래를 지켜주는 행동입니다. 그들의 뇌를 지키는 것이 곧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닥터 최성훈이었습니다. 병원이 말해주지 않는 더 많은 건강 진실을 위해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